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분TV 양평입니다. 여러분, 요즘 판사들 판결 내용 보면은 좀 수긍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어떤 선을 많이 넘어버렸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제 이야기 잠깐 짬을 내셔서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1996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타임 투 킬이라고. 그 영화의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10살밖에 안 된 어린 흑인 소녀를 20대 초반에 백인 청년 2명이 대낮에 술을 먹고 이 10살밖에 안 된 흑인 소녀를 납치해가지고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기절해 있는 그 어린 소녀의 얼굴에다가 오줌을 싸버리고, 그리고 이제 줄로 목을 매달아가지고 나무에 겁니다. 죽여버리려고. 근데 나무 가지가 약해가지고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소녀를 데리다가 이제 다리 위에서 이제 물에다 이제 떠내려 보내버리죠. 다행히 그 소녀는 이제 구조가 됐는데 생명은 건졌습니다. 근데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할 수 없고 앞으로 성인이 돼서도 그런 상황이 이제 이 영화의 시작 장면입니다. 근데 이 백인 청년들은 그리고 나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습니다. 경찰이 이제 백주 대낮에 누구나 보는 장소에서 이런 범행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찰들이 쫓아가서 잡아놓죠. 근데 이 백인 청년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잘해봐야 집행유예 나올 거야 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법원에 출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소녀의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법원에 판사의 판결을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두 청년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간을 당한 흑인 소녀의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할 것인가, 무죄 선고를 할 것인가, 이 영화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판사도 백인이죠. 여기 지역 배경이 미국 남부의 미시시피이기 때문에 백인들의特色가 굉장히 심하고 백인 우월주의가 이렇게 지배하던 그런 당시였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흑인 소녀의 아버지가 다행히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 무엇 때문에? 보통 판사가 혼자 판결했으면은 당연히 정기 의자에 강제로 앉혀져가지고 사형이 집행됐을 것입니다. 근데 배심원 제도 때문에 배심원들이 이 자기 딸이 그렇게 당한 이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고 누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누구나 다 죽여버리고 싶겠다. 이런 상황에 동조를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자, 배심원제.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도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판사들 판결한 거 보면은 꼴찌 해도 싸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판결 내용들이 엉터리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개판이면은 OECD 국가 중에 꼴찌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나라의 위상이 세계 10위권 안에입니다. 7, 8위 정도 되죠. 뭐 군사력, 경제력, 민주주의 수준 이런 것은 탑입니다. 탑.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사법부 신뢰도가 꼴등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품격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갉아먹고 있다는 내용이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을 오늘 제가 한번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또 생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도대체 판사들이 그동안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는지 잊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알죠? 정광훈 목사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태극기 부대 앞에서 보수 우파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죠.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정광훈이가. 근데 작년 4월 20일 날 정광훈이가 보석을 풀려났습니다. 느닷없이. 왜? 정광훈이가 뭐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문도 많은데
깜빵에 있으면은 급사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보석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정광훈을 풀어줍니다. 4월 20일 날. 구속된 지 54일 만에 풀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정광훈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태극기 부대를 몰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뭐 정부 여당 욕하고 온갖 분탕질을 하고 다닙니다. 태극기 부대를 몰고 다니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었죠. 그리고 드디어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를 한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나라 상황은 어땠습니까? 작년 1월부터 이 신천지 코로나가 창궐해 가지고 온 국민들이 참고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8월 15일 날 광화문에 판사들이 집회를 허가해 버렸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코로나 제2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를 하기 전에 사랑제일교회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합숙을 하면서 이렇게 시위를 준비하고 시위를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1000명 가까운 인원들이 거기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협조도 하지 않고 이 시위를 무방비 상태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사회가 정말 어려운 국면인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시위를 허가해 줬어. 그럼 나라가 뒤집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고 국민들은 온갖 그 더위 속에서도 불편함을 하소연하고 꾹 참고 있는데 사법부에 어느 판사 한 놈 국민에 대해서 잘못했단 말이 없어.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아니 사법부가 뭡니까? 걔들은 일개 공무원인데 국민에 대해서 이런 불편함을 끼쳐서 불미스러운 판결로 인해서 국민에게 불편함을 끼쳐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 한마디 하는 놈이 없어. 판사들은 실수 안 합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럼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과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신천지. 대한민국을 말아먹었죠, 작년 초에. 신천지 이만희, 자, 신천지 신도 명단들 제출해라. 그 다음에 신천지 시설들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신천지 신자들이 숨어 있는지 그 시설 내역을 공개해라.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그거 거부했습니다. 마지못해서 한 개 신자들 명단을 누락하고, 시설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만희가 방해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만희 방역 혐의 무죄 나왔습니다. 그 명단 제출하고 시설 내역 공개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거부하고 신도 명단들을 누락했다. 이것은 방역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방역 방해 혐의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아니, 명단을 받아야 이제 방역 조사를 하고 이 사람들 추적해서 연락을 해서 조사를 받아라,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방역 예방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역 방해가 아니다. 무죄 때렸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 8명 이 사람들도 당연히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전부 무죄 때렸습니다. 방역 방해 혐의가 없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마스크를 쓰고 자영업자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피눈물 나게 이 힘든 상황을 겪어내고 있는데 국민들의 뒤통수 쳐버린 것이죠. 방역 당국의 뒤통수를 쳐버린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 일부 판사들의 만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판사들이라면은 이 세상 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본 판사들이라면은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신천지 추적하느라고 그 행정 대비용, 그 비용이 10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데 신천지 그 사람들 찾아내고 방역하고 뭐하고 확진자 검사하고 역학조사하고 그 들어가는 돈 국민의 혈세에 1000억 정도 되는 돈을 누구한테 받냐고. 판사들이 이렇게 무죄를 때려버리니까 이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한계가 국민의 인내가 이제 선을 넘어버렸다.
이 판사들의 이 엉터리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는 이것은 검찰의 김학의 사태 유명하죠. 저는 이것을 사법부의 김학의 사태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사법농단 판사들 6명이 순서대로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사법농단 판사는 앞으로도 무죄가 계속 나올 겁니다. 왜? 지들 패밀리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다 무죄를 때린 것이죠. 응? 수사 유출 자료, 판사들이 법원 행정처에 그 수사 자료를 다 유출하고 박근혜 국정농단에 협조하고 그리고 그 판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위협하려고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저지른 사법농단 판사들이 하나같이 전부 무죄가 판명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법부판 김학의 사태다. 국민이 얼마나 우스우면은 국민을 얼마나 지들 발톱에 때처럼 하찮은 존재로 알면은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멋대로 하느냐 이겁니다. 국민을 의식하지 않아.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판사의 그 판결, 재판 권력을 누가 준 것입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지들한테 부여한 것이죠. 위임한 것이죠. 근데 지들이 이렇게 멋대로 이렇게 자기들 패밀리라고 판사들이라고 이렇게 다 봐줘버리면 되겠냐고. 웃기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국진당 조수진 의원 재산 11억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때 재산 11억 원을 누락했습니다. 근데 야 정말 우리나라 판사 정말 훌륭합니다. 너무 자비롭습니다. 단순 실수 11억 재산 신고 11억 누락한 것을 빼뜨린 것을 단순 실수로 인정해가지고 벌금 80만 원 선고했습니다. 조수진 여전히 국회의원직 유지하게 하려고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니 재산이 110만 원도 아니고 1100만 원도 아니고 1억 1000만 원도 아니고 11억인데 이런 돈을 여러분 실수로 빠뜨렸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판사는 믿어. 그래가지고 단순 실수로 인정해서 벌금 80만 원. 조수진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경심 1심 재판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인데 여기서 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줄이겠습니다. 단지 이 1심 재판부에 대한 탄핵 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45만 9천 명이 이 탄핵 청원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나라 판사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법리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다. 엿장식 마음대로다. 이런 판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5만 9천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이런 1심 판사들 재판부 전부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동의한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나라 판사들 증인이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아무리 진실을 얘기를 해도 판사가 저거 진실 아니야 라고 털어버리면은 효과 없습니다. 또 증인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거짓을 얘기해도 판사가 저거 진실이야 라고 믿어버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지들 마음이야. 판사가 똥 보고 된장이라고 하면 된장인 것입니다. 된장 보고 똥이라고 하면은 똥인 것입니다. 그럼 너 왜 이것을 된장 보고 똥이라고 했냐? 너 왜 똥을 된장이라고 했냐? 이것을 추궁할 방법이 현재는 없어. 우리나라 사법부 제도가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국민이 판사들의 양심을 믿고 법과 양심을 믿고 걔들에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얘들은 이렇게 얼마든지 지 마음대로 해버려도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쯤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타임 투 퀴즈 영화에서 만약 판사가 배심원 제도가 없이 저 혼자 판결을 했으면은 그 10살 흑인 소년의 아버지는 아마 사형에 집행됐을 것입니다. 배심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판사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우리나라도 이제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에는 법 왜곡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법 왜곡죄. 판사나 검사들이 법을 왜곡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판사나 검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고가 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판사, 검사들이 지들 마음대로, 엿장시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보완장치는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법부 얼마나 개판인지. 응?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또 얼마나 특혜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관예우가 아니죠. 정관특혜죠. 정관특혜 가지고 서로가 지들끼리 아웅다웅 이렇게 오손도손하게 돈 벌게 해주고, 저도 또 정관 되면은 정관특혜 받아서 돈 벌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가 엉터리로 판결해도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어. 국민들은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의 사법부 시스템입니다. 이제 국민이 부여한 이 판결에 대한 판사들의 권한을 이제 국민들도 뭔가 좀 국민 뜻대로, 국민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선에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뭔가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기가 다가왔다. 검찰개혁 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도 그에 못지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대법원장하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그걸 녹음해가지고 녹취 파일을 깠지 않습니까? 임모 판사가. 정말 저는 그걸 보고, 야, 이놈들 정말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구나. 양아치가 다를 게 뭐가 있어? 시정 잡비가 다를 게 뭐가 있어? 판사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OECD 사법부 신뢰 꼴등도 아깝다.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꼴등이지 100개 국가를 기준으로 했으면 아마 100개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 꼴등 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들이 우리나라 판사들이라고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고 품격을 떨어뜨리는 사법부 행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뭔가 메스를 대야 된다. 국민의 힘으로. 이제 뭔가 손질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